FOMC 회의 직후 발표된 고용지표가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연준의 긴축지수 기대가 강화된 가운데 파월은 준 의장은 2월 7일 이코노믹 클럽 오브 워싱턴 DC 의장과의 좌담회에 참석하여 질의에 답변입니다. 파월 의장은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이 아직 초기 단계이며 갈 길이 멀고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노동시장이 1월 고용지표처럼 놀라울 정도로 견조하면 동과정이 길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월 고용지표 발표 이후 금융여건은 이전에 비해 연준의 정책 기조에 보다 부합하게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2%에 근접하려면 올해가 아니라 내년이 되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팬데믹은 미국의 노동 공급에 상당히 오래갈 성흔을 남겼으며 이러한 현상이 구조적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다음은 주요 질의 응답입니다. 1월 고용지표가 이처럼 견조할 것을 알았더라도 지난 2월 FOMC 회의에서 정책 금리를 25bp 인상했는지요? FOMC 회의에서 연준이 전달한 메시지는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이 시작되었으나 아직 초기 단계이고 갈 길이 멀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재화 부문에서 디스인플레이션이 시작되었으나 아직 주택 제외 서비스 부문에서는 디스인플레이션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은 순탄하지 않고 아마도 굴곡이 있을 것입니다. 이에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며 금리를 상당 기간 제약적인 수준에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메시지였습니다. 이후 발표된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견조했습니다. 이처럼 노동시장이 놀라울 정도로 견조하면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는데 일자리 희생 없이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고용지표 발표 이후 금융여건도 상당히 긴축되었습니다. 1월 취업자 수가 51.7만 명 증가한 것으로 나왔는데 관련 당국에서 연준에 먼저 알려주는지요? 일부 데이터의 경우 연준 의장에게만 발표를 바로 전날 밤에 알려주는 경우가 있으나 모든 데이터가 아닌 극히 일부 지표만 제공받습니다. 예를 들면 FOMC 회의 기간 중 또는 정책 결정 당일에 중요한 데이터가 발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월 FOMC 회의 이후 금융시장은 연준이 다음 회의에서 금리를 25bp 추가 인상할 것으로 간주하는데 잘못된 기대인지요? FOMC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적절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시간에 걸쳐 2%로 낮출 수 있도록 상당히 제약적인 정책 기조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 이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1월 고용지표 발표 이후 금융여건은 이전에 비해 연준의 정책 구조에 부합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2월 FOMC 회의 후에도 시장은 연준이 올해 중에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했다가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는 더 이상 그렇게 예상하지 않고 있는데 시장의 오판이라고 생각하는지요? 연준은 향후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잠정 전망을 하지만 이후 입수되는 데이터가 예상보다 계속 강한 것으로 드러나 시장 가격에 반영된 것보다 큰 폭의 금리 인상을 결정해야 된다면 확고히 금리를 추가 인상할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목표를 3%가 아닌 2%로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 물가 안정 목표를 언제쯤 달성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요? 2% 물가 안정 목표는 글로벌 스탠다드이며 연준은 PCA 물가지수를 기준으로 이를 측정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를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연준은 시간에 걸쳐 2%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 수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연준 전망에 따르면 2023년에는 인플레이션이 상당폭 하락할 것으로 기대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이 연준의 책무입니다. 그러나 현재 11개월 기준 PCA는 5%, 근원 PCA는 4.4%에 머물고 있습니다. 2%에 근접하려면 올해가 아니라 내년이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제이론에 따르면 금리를 인상할 경우 경제 활동이 둔화되고 실업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동안 금리를 인상해 왔는데도 실업이 역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노동시장이 강한 것은 경제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노동시장이 약화되지 않고 디스인플레이션이 시작된 것은 좋은 일인데 이는 현재 노동 수요가 가용 공급보다 500만 명 이상 더 많기 때문입니다. 팬데믹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팬데믹은 미국의 노동시장 공급에 상당히 오래갈 상흔을 남겼는데
이로 인해 노동 참가율이 낮아져 노동 부족 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경기 순환적이기보다는 구조적이라는 느낌마저 들게 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감내 가능하고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킬 것으로 보는 실업률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요? 연준은 의회로부터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이라는 양대 목표를 부여받았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물가 안정 목표는 2%입니다. 완전 고용은 원한다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상태를 뜻하는데 현재 노동시장은 완전 고용 상태를 할 수 있으며 노동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불균형 상태입니다. 이에 연준은 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정 실업률을 목표로 삼지는 않습니다. 팬데믹에 대응하여 정부는 5조 달러에 달하는 재정 정책을 연준은 양적 완화와 더불어 매우 낮은 금리를 장기간 유지했는데 돌이켜보았을 때 올바른 정책이었다고 생각하는지요? 당시로 돌아가서 실시간으로 이루어진 정책 결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팬데믹은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며 글로벌 경제는 사실상 정지 상태에 이르렀었습니다. 사람들은 경제공황을 우려했었고 백신이 언제 보급될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에 의해 연준이 매우 강력한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현재 노동시장은 매우 강하고 인플레이션은 높지만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미국만큼 재정 및 통화정책을 사용하지 않은 나라들도 높은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번 인플레이션에서 팬데믹 자체, 경제 폐쇄 및 이후의 재개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 부채 한도 연장 문제에 대해 우려하는지요? 연준이 1달러짜리 코인을 발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연준은 재무부의 재정 대리인일 뿐이며 정부 부채에 관해서는 정책 위반자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의회가 적시의 불체 한도를 늘려 미국이 부담해야 할 지급 의무를 모두 이행할 수 있도록 할 때 비로소 끝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느 누구도 연준이 금융시장이나 경제를 보호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연준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인플레이션을 2%로 낮추는 과정을 완료하는 것입니다. 연준이 살피고 있는 핵심 PCA, GP의 세 가지 부문 중 재화 부문에서 디스인플레이션을 목격하고 있다는 점을 말하고 싶으며 다른 하나인 주택 서비스 부문에서도 이를 확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타 서비스 부문에서는 디스인플레이션을 아직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이며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연준은 이를 확인할 때까지 상당 기간 금리를 제약적인 수준으로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2월 FOMC 회의 이후 디스인플레이션을 여러 차례 언급했는데 1월 고용 지표가 발표된 지금에도 똑같이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인지요?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소를 의미합니다. 오늘의 미국 경제를 볼 때 인플레이션에 대해 가장 큰 걱정은 무엇인지요? 이제 인플레이션 둔화 과정이 시작되고 있으므로 이 과정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공급망이 개선되고 서비스로 수요가 전환되고 있으나 주거 서비스 부문의 인플레이션 둔화는 아직 확인하지 못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거 제외 금원 서비스 물가가 다시 높아지지 않고 언제 실제로 하락할 것인지가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경제 재개 등과 같은 외생적 변수들도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음 달에도 고용 지표가 예상 외의 호조를 보이면 연준의 입장에서 호재인지 아니면 악재인지요? 좋고 나쁨을 생각할 여유는 없으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는 약간의 노동시장 여건 완화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이번 경기 주기는 역사적으로 매우 이례적이긴 합니다. 노동시장이 매우 견조한 것은 좋은 일이며 임금이 높은 수준에서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 임금 인상률은 지속 가능한 수준을 넘어 있습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2%로 낮추고 완전 고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책무를 다할 것입니다. 1월 고용 지표가 의외로 강했지만 지난 FOMC 회의 후 제시한 지침을 변경할 의향이 없다고 이해해도 되는지요? 1월 고용지표는 지난 기자회견에서 연준이 보낸 인플레이션을 2%로 낮추기 위해서는 상당히 갈 길이 멀다는 메시지를 강조한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기간 내에 물가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연준이 목표를 이루는 데에 시간이 좀 걸릴 것이며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25년간 2% 물가 목표를 유지해왔는데 적절한 수준이었다고 보는지요? 실제로 오랜 기간 기대 인플레이션이
2%에 저란착되어 왔습니다. 이는 대중들이 2%의 인플레이션을 기대해왔기 때문입니다. 대중들이 상품 가격과 임금이 그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믿으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물가 안정은 대중들에게 엄청난 이익이 되는데 물가 안정에 기반하여 매우 강력한 노동시장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8년에서 2019년에 3.5%의 실업률을 기록했을 때가 그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기반은 낮은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이민이 노동 공급의 중요 변수라고 생각하는지요? 팬데믹 기간 중 이민자 수가 크게 감소했으며 농업, 음식 서비스 부문 등에서 영향을 주었습니다. 최근에는 이민 데이터가 상승했고 이는 노동시장에서 구직압력을 어느 정도 완화하는 데 기여했을 수 있습니다. 이민은 정치적 이슈이며 연준이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현재 미국의 빈 일자리보다 가용 노동력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